오늘은 이제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실제로 시도를 하기 위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사실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하는 방법이랑 자각몽을 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아스트랄 프로젝션 강의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몸을 이완하고 이제 진입을 하라는 건데, 그게 이제 자각몽에서 와일드라고 불리는 기술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각몽하고 진입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자각몽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와일드라는 방법이 있어요. WILD. 이건데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누워서 신체를 이완하면서 곧바로 꿈으로 진입하는 방법이고요. 대다수의 다른 그 아스트랄 프로젝션 강의하는 분들이 말하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딜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DILD인데, 이거는 이제 꿈을 꾸는 도중에 내가 이게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각몽이 시작되는 건데,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좀 더 꿈인 거를 잘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내 자신을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방법을 딜드라고 하고, 제가 주도하는 방법이 딜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자각몽을 꾸는 방법좀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크게 딜드 방식과 와일드 방식 두 가지가 나뉘는 거고, 이 두 가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닝랩 같은 방법도 있는데, 모닝랩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와일드 방식을 노리는 건데, 이제 자다가 일단은 잠을 잡니다. 잔 다음에 중간에 깨어나요. 알람 맞추고 깨어나요. 그러면 사람이 비몽사몽하겠죠. 자다 깼으니까. 그러고서 좀 있다가 다시 잠에 들면 이제 가위에 눌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와일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위라고 하는 게 사실상 와일드가 추구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가위에 만약 여러분이 눌렸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주면 바로 꿈으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와일드 방식은 사실상 인위적으로 가위에 눌리려고 노력하는 행위와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위에 눌렸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막 무서운 형체나 소리들도 들리고 그런데,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가위에 눌렸을 때 우리의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서운 걸 상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에 눌렸을 때 만약에 그런 무서운 상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즐거운 상상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상상을 바꿔주기만 하면 곧바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와일드 계열의 자각몽들은 전부 다 인위적인 가위를 눌리는 방식을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딜드 방식은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은 꼬매기를 계속 써줘야 돼요, 일단. 꼬매기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내가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깊고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꼬매기를 계속 쓰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 흐릿한 꿈이어도 괜찮아요. 흐릿하면 흐릿한 그대로 계속 꿈을 기록하다 보면 점점 꿈을 꾸는 횟수가 높아집니다. 기억하는 횟수가 높아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내 잠재의식도 꿈이 시작됐을 때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식도 그만큼 빨리 활성화가 되면서 꿈을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꿈의 길을 쓰면 일단 꿈의 빈도수, 꿈을 꾸는 빈도수가 더 많아지고 되고, 그리고 꿈의 길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꿈의 길을 쓰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이지 않고 꿈인 게 너무 티가 났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꿈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의 목적은 이제 리얼리티 체크라고 해서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돼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꿨다라고 한다면은 그 후기에다가 이 꿈에서는 돼지가 하늘을 날았는데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꿈인 걸 알아차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과 같은 약간 그런 식으로 후기를 쓰는 거야.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뭐였는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내 잠재의식이 비현실적인 부분, 꿈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좀 더 강해져요. 그래서 꿈을 꿀 때 만약 조금이라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나오면 아 이거 꿈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딜드라는 방식은 한 번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서서히 이렇게 자각몽이 될 확률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일단은 꿈을 기억할 확률, 꿈을 꿀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꿈을 자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뭔가 빨리 신비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답답한 방법이죠, 딜드가. 그래서 대부분 와일드를 하는데 저는 일단 둘 다 해봤지만 딜드 쪽에 거의 마스터를 했거든요. 근데 딜드도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내가 의도치 않아도 그냥 꿈인 걸로 자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자각몽을 꾸게 되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꿈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귀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인 꿈을 꾸게 될 때 그때 자각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꿈을 좋은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 또 이게 나중에 가면은 그 귀신이나 이런 나쁜 영적인 존재들하고 대면하게 될 때 얘네들이 사람은 홀리는 기술도 쓰거든요. 근데 그 홀리는 기술에서 벗어날 때도 이 딜드 자각몽 기술을 많이 익혀둔 사람은 훨씬 유리합니다. 이 귀신이 홀리는 거에 대해서 빨리 자각을 하고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관련이 높아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딜드도 한번 연습해보는 게 수행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체험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자면은 역시 와일드 중에서도 모닝랩이라는 기술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자다가 잠깐 깨서 비몽사몽할 때 다시 잠들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한 새벽 2시에서 3시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3시간 자둬야 되니까 뭐 한 적어도 11시에는 잠을 자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2, 3시쯤에 알람을 맞춰놓고 깨야 되는데 알람도 있죠. 그런 알람이 좋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알람 있죠. 느느한 알람이 아니라 굉장히 잠에 푹 들었다가 갑자기 짜증이 나면서 확 깨는 그런 알람 소리가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여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한 1, 2분 있다가 다시 잠을 자면서 이제 기존의 와일드 방식처럼 몸을 이완시키고 정신줄을 살짝 잡은 상태로 가는 건데 그렇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초보자들도 쉽게 과독이라는 상태에 돌입해요. 과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증상이거든요. 몸이 불 떨리거나 그리고 막 지직 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진동 같은 소음이 들리고 백색 소음 비슷한데 엄청 크게 막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린다거나 막 감전되는 느낌이 난다거나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과독이에요. 이제
현실에서의 의식이 이제 꿈의 의식으로 바뀌는 그 중간 단계에서 일어나는 상태고, 다르게 말하면은 가위 눌리기 직전에 겪는 현상이랑 같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가 됐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깜짝 놀라요. 지직거리고 막 이상한 소음이 나니까 깜짝 놀라서 2단계에서 깨버려요.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쩔 수 없죠. 처음에는 그 느낌을 처음 겪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당황해서 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몇 번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단계를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과도기 상태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좀 더 의식을 놓아야 돼요. 과도기에 돌입했다는 의미는 살짝 이제 문지방에 걸터 서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의식을 놓아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너무 의식을 놓아버리면 그대로 이제 꿀잠을 자게 되고요. 너무 의식을 놓지 말고 은연중에 내 의식을 붙잡고 있으면서 살짝만 의식을 놓아야 돼요. 좀 어렵죠. 근데 해보면은, 성공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약간 낚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물고기가 문 거예요, 과도기는. 물고기가 이제 낚시를 물어갖고 막 땡기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그 상태에서 풀었다가 조였다 해야 되는데, 낚싯줄을 너무 많이 풀면 고기가 그냥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거고, 너무 세게 땡기면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과도기 상태에서 약간의 의식을 더 푸는 게 맞지만, 너무 풀면은 콜잠을 자버리고, 너무 안 풀어버리면은 깨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그 꿈의 세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방법이 그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는 보통은 이제 중력 감각부터 생겨요. 중력 감각. 무슨 의미냐면, 아예 깜깜한 어둠이 상태인데 중력 감각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요거를 시도하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내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 침대 밑으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나는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몸이 서 있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러한 중력 감각이 먼저 느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거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내 몸이 붕 뜬다, 혹은 내 몸이 푹 꺼져서 침대 밑을 뚫고 막 땅속으로 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침대가 180도 천천히 회전하면서 내가 뒤집혀 버린다, 막 이런 중력감을 먼저 상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은 드림 아이를 떠야 돼요. 드림 아이. 드림 아이라는 건 뭐냐면 꿈속에서의 시각을 뜬다는 의미예요. 그걸 드림 아이를 뜬다고 봤는데, 중력감에 성공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있는 장소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내 침대가 180도 뒤집혔다, 이런 상상을 했어요. 중력감이 느껴졌어요. 진짜로 내 침대가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중력감까지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 다음엔 이제 뒤집히고 나면 나는 어떤 잔디밭 위에, 초록색 잔디밭 위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이게 잔디밭에 닿는 느낌과 함께 눈을 뜨는 거죠. 그럼 내가 이미 장소를 상상했잖아요. 잔디밭이라고. 그럼 드림아이를 딱 떴을 때 자연스럽게 잔디밭이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드림아이를 뜨는 것까지 성공을 한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나의 그 드림 바디를 칠해야 돼요. 뭐냐면은 이제 눈도 떴고 중력감도 느꼈으니까 이제 손발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손발을. 그래서 손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손바닥과 발바닥을 자극하는 건데, 감촉을 느끼는 거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감촉. 꿈의 세계에서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감촉에 집중하면서 그 실제 내 육신이 아닌 꿈의 세계에서의 내
드림 바디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공했으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내는 게 좋냐면은 꿈의 세계가 불안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약간 너무 딱 생생하지 않고 금방 깨질 것처럼 금방 깨어날 것처럼 뭔가 불안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드림 바디까지 얻는 거에 성공을 했으면은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면서 뛰거나 아니면은 뱅글뱅글 도세요. 제자리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꿈의 세계가 안정화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자각몽 꾸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꿈의 세계가 불안정할 때는 발로 땅을 쾅쾅쾅쾅 디디면서 뱅글뱅글 돌면은 꿈이 안정화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발로 이 꿈의 세계의 땅바닥을 쾅쾅 딛는 게 중요해요. 요게 이 행위가 꿈의 세계에 몰입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계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깨어있을 때 현실에서 항상 발을 굴러요. 발을 땅에 디디면서 생활을 하죠. 걸을 때도 그렇고 뭐 앉아있을 때도 발을 땅에 디디죠. 그러니까 발을 땅에 디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불안정한 꿈일 때도 발을 땅에다 쾅쾅 디디면서 뱅글뱅글 돌면 꿈이 안정화가 됩니다. 이거는 뭐 직접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공을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초기 상태가 된 거고 그때부터 이제 자각몽을 하시던 아스트랄 프로젝션으로 가시던 하면 되는데 중간중간에도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꿈의 세계가 깨어질 것처럼 그때도 중간중간에도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발을 땅에 쾅쾅 디디면서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막 뛰어다니세요. 배경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뛰어다니면은 꿈이 안정화가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처음에 초보자들이 자각몽, 아스트랄 프로젝션에 진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비록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꿈일기를 쓰면서 딜드 방식을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